혹시 당뇨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열심히 살았지만 40대부터 당뇨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감기처럼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중 1,500만 명이 당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50대 이상은 2명 중 1명이 당뇨 직전 단계라는 발표가 있을 정도인데 제가 무슨 용가리통뼈라고 저만 피해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상하셨듯이 저 역시 당뇨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몸에서 오는 이상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너 정말 바쁘게 산다라는 주변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칭찬인 줄 알고 노력하는 제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운동도 게을리했고 식단 관리도 전혀 하지 못했죠. 모든 현대인들이 그렇듯이 바쁘다는 핑계로요. 결국 저는 작년에 당뇨 초기 판정을 받았고 한번 진단받은 이후에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기력도 없어지는 느낌이었고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은 의지 또한 생기지 않았습니다. 80에서 90을 왔다 갔다 했던 공복 혈당은 어느새 110까지 치솟았고 저는 합병증이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막상 당뇨를 앓다 보니 당뇨만큼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도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저는 바쁘게 살았던 열정을 당뇨와의 싸움에 써보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은 완치는 아니더라도 당뇨와 함께 생활하며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건강해진 느낌까지 든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제가 찾았던 정보들을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가 우리 모르게 다가오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슐린 저항. 일단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를 거쳐 소장과 대장을 통해 항문으로 이어져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은 소화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생긴 영양분들이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며 간은 이것을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은 피를 타고 돌다가 근육세포로 돌아가야 하는데 포도당 혼자는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성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막연하게 당뇨하면 떠오르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 인슐린은 음식물이 들어올 때마다 췌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나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2시간 안에 세포 속으로 넣는 거죠. 하지만 이때 음식물이 너무 자주 들어오면 인슐린이 지쳐서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포도당은 혼자서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는데 이 현상을 우리는 인슐린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간,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2시간이 지나도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포도당은 혈관을 설탕에 절여지듯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혈전을 발생시킵니다. 또 한 간은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게 되고 이것이 많이 쌓이면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3간암. 지방간이라고 하면 간 주위에 지방이 많이 붙은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간세포의 저장 공간을 지방이 채우고 있는 형태이며 이렇게 되면 간이 일을 하지 못하고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에 걸린 100명 중 1명은 간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4. 당뇨 진단과 고혈압. 혈액 속에 많이 분포된 포도당은 간에 지방을 채우고도 남아돌게 되고 결국 오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소변 검사에서 당뇨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피는 걸쭉해지게 되고 심장은 걸쭉한 피를 돌리기 위해 더욱 힘차게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됩니다. 그리고 높아진 혈압은 피를 걸러주는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콩팥은 결국 맛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맛이 간 콩팥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당뇨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콩팥병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5. 인슐린.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위에서 말한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서 세포에 포도당을 넣어주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이때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투입해서 혈액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대사증후군. 결국 당뇨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고혈압이 오게 되고 고지혈증까지 세트로 오는데 이걸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7. 완치 가능? 이 대사증후군에는 약도 없으며 병원에서 주는 약은 치료약이 아닌 혈압을 낮춰줄 뿐입니다. 당뇨 역시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도움을 주는 것뿐 완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혈증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만 있을 뿐 궁극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뇨는 병원에서 주는 약으로 절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8. 해결 방법. 결국 당뇨와 함께 이루어진 대사증후군은 운동과 식이요법,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면서 몸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을 꾸준하게 보내주는데요. 지나고 보니 저에게도 모두 왔던 신호인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도 지금처럼 고생하진 않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8가지 신호가 있는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변을 자주 본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신장은 당분을 혈액 밖으로 걸러내려고 하고 이로 인해 소변량도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정상인이 하루 1.5리터의 소변을 보는 반면 당뇨 환자는 3리터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변에 자꾸 오줌 싸러 가는 친구 있으면 일단 알려주기라도 하세요. 이 목마름, 소변을 자주 보는 만큼 탈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몸에서 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평소보다 갈증이 자주 느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니 조심하세요. 3. 공복감 배고픔. 포도당이 에너지로 환원되지 못하면서 공복감이 생기고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이 되어 과식 후 포도당이 혈액에 남게 되고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뇨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요즘 식욕이 땡기네 라면서 즐겁게 맛집 찾지 마시고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4. 피곤함. 원래 현대인은 맨날 피곤하다고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면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TV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 의심해 보세요. 시력 문제. 노안이 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혈중 당분이 높아지면 눈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눈만 안 보이는 경우, 번갈아 가면서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6. 상처가 오래가.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저해되면서 상처가 제때 치유되지 않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딱지가 생기고 아물어야 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7. 손발저림.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혹은 소소하게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상 신호를 캐치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서 점성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발저림이 심해지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8. 피부 얼룩. 겨드랑이나 목이나 사타구니 주름이 어두워지면 당뇨의 전조 증상입니다. 원래 까만 피부라 모르겠다는 핑계대지 마시고 더 까맣게 변했는지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탔냐고 물어봤는데 휴가 갔다 온 거 아니라면 의심은 해보세요. 제가 이 글을 정리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같이 무지하게 당뇨를 방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저는 건강체질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당뇨가 시작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뇨가 시작되고 저만의 식습관과 운동법, 저만의 영양제로 당뇨와 싸우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인과 함께 무리 없을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와 당뇨의 싸움일지를 써볼까 합니다. 궁금하시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알람 설정 안 하시면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어려울 겁니다.